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가족의 가장 전형적 형태죠.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수의 31%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는요,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핵가족이 전체 가구의 16% 정도로 줄어들고 1인 가구가 37%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군요. 한국 전통의 대가족 형태는 깨진 지가 오래고요. 이제 앞으로는 핵가족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대가족제를 선택한 분들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교사 부부인 류대희, 김지양 씨인데요.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았지만 집 문제, 육아 문제, 노후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는 대가족제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세 가족 10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류대희, 김지양 씨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사 김지양 씨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생물자원 연구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으며 최근 메이커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교사 류대희 씨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관심 분야는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입니다. 김지양, 류대희 씨는 대학 사진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났고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육아로 고군분투하던 중 2014년 김지양 씨 부모님, 누나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세 가족 10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쓴 사리연동 신대가족 이야기와 남미에서의 교사 생활을 담은 업고 매고 남미 육아 여행이 있습니다. 네, 김지양, 류대희 두 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녀가 몇이에요? 예, 둘입니다. 아들 1명, 딸 1명. 몇 살, 몇 살? 예, 8살, 6살입니다. 그리고 누님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잖아요. 예. 누님은 자녀가 몇이에요? 누나 가족도 딸 둘이 있고요. 9살, 6살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네. 그죠? 그리고 부모님. 예, 부모님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에다가 4인 핵가족, 두 가족 합하니까 10명. 예. 지금 벌써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 처음 합가를 시작하게 된 때는 2014년이었으니까 6년째고요. 잠시 저희 아르헨티나에 파견 근무 가 있었던 한 2년 가까이 그 정도만 빼고? 예, 빼고. 네. 10명이 같이 살려면 집이 되게 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되게 크진 않지만 단독주택이고요.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에 같이 1층, 2층 방 5개 정도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나요? 누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직장 생활과 육아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떠올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방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셔서 일이 없으시고 또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라오셔서 같이 이제 육아 문제를 같이 좀 맡아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또 부모님과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부모님하고 김지양 씨 가족하고만 살거나 이렇게 될 텐데 네. 누님 가족까지 함께 사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네. 신혼생활을 그 서울의 응암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한 2년쯤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으나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어이구.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문도 정말 조그맣게 작은 창문밖에 없었고 아이를 키울 만큼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복층이라서 좀 위험한 데다가 예. 네, 그러고 있던 와중에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시조카 아이를
그 당시 원주에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봐주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누님의 아기를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를 좀 같이 더불어 부탁을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감사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뒤로 다 함께 살만한 공간을 찾아보자 해서 벽지에 있는 관산동에 처음 단독주택을 알아보게 되었었던 거예요. 네, 참 누님네 아이, 그다음 우리 아이까지 부모님이 다 봐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넷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나 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또 저희 아이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다 같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어떤 흔쾌히 동의하셨고 누님네도 동의하고. 예. 살아보니 어때요? 특히 그 김지양 씨는 자기 부모님이지만 유대희 씨는 이제 시부모님 아니에요. 네. 또 게다가 시누이고. 네. 흔히 말하는 시월드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처음 시부모님과 시누 만났던 그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막 그 흔히들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시월드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라면 진짜 내 가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합가를 저도 마음속으로는 좀 반가워했었던 측면이 있어요. 워낙 좋은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쿨한 그런 이미지인데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쁜 점, 좋은 점,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사실 어떤 아빠고 본인이 키우는 육아 방식이나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100% 옳다고 여기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자책도 하고 밤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것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가 볼 수 있는 부모의 상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게 예. 그래서 할아버지도 또 하나의 남자 그렇죠, 어른이고 그렇죠. 또 매형도 또 하나의 아빠의 모습이고 또 엄마, 고모, 할머니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가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 또 일단 아이들이 매일 명절 기분으로 지내요. 네, 자기들끼리 어디 뭐 구석에 가서 소꿉놀이도 하고 갑자기 공연을 기획했다고 공연 준비를 한 걸 어른들 앞에서 짜잔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새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니까. 그렇죠. 4명이 그냥 지들끼리 노는 거죠. 네, 너무 매일 즐겁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저렇게 놀기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은 너무 매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좋은 점. 뭐 요즘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부모로서는 가장 감사한 일이다 싶고 사실 저희도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또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게 사실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자식으로서 또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형님네 부부 그리고 저희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이 다 다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인테리어나 뭘 꾸미고 이렇게 뭐 집안을 아름답게 하거나 화단을 꾸미고 이런 거 전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하시는 형님의 모습, 시누이, 아주버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또 그런 걸 저희도 득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예.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다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유대희 씨는 뭘 잘해요? 저는 잘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잘하는 게 있자면 꾸준하게 뭔가 하는 걸 잘해서 아이들의 그 생활 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그 학습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 이런 거를 아무래도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그런 거겠더라고요. 요리는 잘 못해요. 김지양 씨는 뭘 잘해요? 뭐 담당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 씻기고 하는 것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2층인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공간을 주로 이제 청소 정리 정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 바깥에 이제 좀 뭐 전지라든지 뭐 치워야 된다든지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때 예, 도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누님네 그 매형과 누나의 또 역할 분담은 뭐예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뭐 가장의 역할을 누나가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집에서 좀 큰 일이 있을 때 뭐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도 하고 의사결정의 예, 주체예요? 예,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매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테리어. 이렇게 예, 인테리어나 뭐 자기 취미 생활을 예. 그 집안에 이제 적용을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집안에 그림을 그려 전시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아이들이랑 같이 레고 만들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제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해주고 있죠. 더 중요한 부모님은 뭘 맡으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사실 부모님께서 제일 많은 일을 하시죠. 요리는 주로 평일에 어머님께서 거의 다 담당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세요. 굉장히 깔끔하시거든요. 정말요? 예, 이 부분이 다른 빨래까지? 예, 다른 그 합가하는 가족과 좀 다른 점인데 예. 빨래는 아침에 저희가 눈을 뜸과 동시에 이미 건조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부지런하세요. 새벽같이 그렇게 세탁기를 돌리세요? 예.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청소도 정말 깔끔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걸레질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제일 잘하시는 것은 빨래를 개시는데 이야. 그 각이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각으로 빨래를 개시기 때문에 제가 개면은 한 번 더 계세요. 아이고. 예. 제가 배워야 되는데. 온 집안을 다 아버님이 청소하세요? 평일에는 다 하시고 주말엔 저희가 2층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평일에는 그러면 두 분 사시는 방까지 와서 치워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편이죠. 예. 간단한 정리정돈이야 저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나간 이후에 예. 아버지께서 청소를 한번 해주세요. 아들 며느리가 잠자고 빠져나간 침대 정도는 하신다고요? 네. 시아버님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불 빨래도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분 성격이 워낙 그러신 모양이네요. 네, 워낙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셔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결벽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깔끔한 편이세요. 그 10분이 함께 식사하면 그 양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죠? 그럼요. 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저희는 외식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어떤 평일날은 주로 시어머니께서 예. 주방을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10명분 식사를 다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밥솥이 2개가 매일 돌고 있고요. 가끔가다 밥이 남으면은 아이들 아침에 먹으라고 누룽지를 하시긴 하는데 거의 남진 않은 편이에요. 그럼 그 며느리하고 따님은 오셔서 설거지라도 좀 하십니까? 최근에 식기세척기를 드렸는데 네, 설거지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가 역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때 본인이 이제 보이는 사람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내가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누나가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집안일이라는 거를 경계를 지어놓고 딱딱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텐데 예. 자연스럽게 본인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 쭉 들었는데 네. 문제점은 갈등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관이 부부끼리도 서로 다른데 아무래도 형님과 아주버님과 저희들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한테 허용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아이가 아버지가 쓰던 공기계 스마트폰 비어있는 그런 쓰지 않는 것을 받아다가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종종 목격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저희 아이가 8살인데 큰애가 두 번째 조카가 그 아이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동생이 나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갖게 되었냐고. 근데 저로서는 허락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육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한데 스마트폰은 적어도 아이가
중학생은 돼야지 사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던 예. 찰나에 예. 그렇게 함께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린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허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화는 못 내고 어머님께 투덜대는 걸로 그냥 그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투덜대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야 하나 하다가 어떻게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조카가 스마트폰을 아무데나 두는 바람에 그거를 잃어버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네. 그래요. 정말 육아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애들이 크면 아이 그냥 놀려 이런 파와 네. 아니야 공부시켜야 돼 이런 파 이것도 갈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저랑 다를 뿐인데 예. 그런 스마트 기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뒤늦게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아이가 뒤늦게 푹 빠지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기가 쉽고 어차피 경험을 하게 할 거 본인이 집에 있는 동안에 아이가 옆에서 유해한 매체만 보지 않으면 되니까라는 예, 그런 신념을 또 예. 갖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또 어느 정도 보고 그렇게 좀 중간에서 생각을 좀 유도리 있게. 알겠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뭐 갈등이나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또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또 아랫집과 윗집의 그런 해야 될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시간 되면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되면 씻어야 되고, 이 시간 되면 자야 되는데, 아랫집에서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자지 않고 놀고 있고, 아랫집에서는 소리를 크게 틀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TV를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밑에는 안 자는데 왜 우린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저희들이 또 같이 만들어놓은 환경대로 또 아이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는군요. 아직은 어려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도 행복해 하시나요? 물어보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이제 많이 그렇겠죠. 힘들어 하시는데 가끔 이제 뭐 저녁 때 아이들 다 재우고 뭐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같이 아이들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같이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 건강하게 아들 딸들을 돕고 또 손주들을 돕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리를 비우거나 없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언제예요? 그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실 때? 저희가 주로 애들 데리고 저희 그 친정에 내려갈 때나 아니면 명절에 저희는 딱히 어디 그 시댁에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평소에 계속 붙어 있는데 예. 명절에는 친정 가시는군요. 예, 그럴 때 두 분만 누님네는 시댁에 갈 거고. 예. 그럼 그렇죠. 명절에는 휴가네요. 그 부모님이? 휴가긴 한데 또 누나 같은 경우는 또 갔다가 또 금방 오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루 있다가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두 분만이 계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자녀, 그러니까 손주들 그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세요? 이혼 위기가 한번 왔었던. 부모님이? 예, 기억이 나요. 언제 어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럽기도 하고 아이들은 1층, 2층을 오가면서 늘 뛰어다니면서 이 방에서 더럽히고 또 다 더럽히고 나면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새롭게 또 더럽히고 이렇게 놀거든요. 예.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진 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버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방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방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하세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정리해 주시다가 힘드시면 이제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냅둬라 애들이 다 크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거지 아이들은 어지르면서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은 애들한테는 천사면서 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사납게 얘기를 하냐고 삐지셨어요. 그러면서 짐을 싸서 원주로 내려가신다고. 정말요? 예, 근데 당시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그 형님이 퇴근하시고 들어오시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그러면 얼른 보내드리자고. 아버님만 혼자? 네, 말리지는 않으셨던 걸로. 네. 매형이 그랬어요. 이렇게 와서 어른들이 내린 결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얼른 보내드려야 된다. 이제 짐을 들고 내려갔죠. 그래서 아버지 혼자 원주로 가셔서? 예, 가셨죠. 이제 우리 이혼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신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님께서 혼자 많은 일 하시기 힘드셔서 저도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조퇴를 하고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아버님의 자리가 너무 컸어요, 빈자리가. 근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원주로 내려가셔서 해결을 보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귀환하셨어요. 네, 화해하셨군요. 그렇죠. 10사람이면 또 서로 입맛도 다르잖아요. 예. 밥 투정 같은 거, 반찬 투정 같은 건 없어요? 식구들 중에 이제 반찬 투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매형이 식성이 조금 대식가이면서도 미식가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긴 하는데 맛있지 않은 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식단에서도 이제 고기류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없으면 되게 밥을 먹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이어도 고기가 없으면 쓱 보고 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죠. 예. 아무래도 본인의 밥상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셨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뭐 끓여 먹으면 끓여 먹으려니. 예, 저희는 또 나물이나 이런 반찬에 또 먹을 때는 그냥 그렇게 먹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근데 어른들 입맛대로 그렇게 되겠군요. 그죠? 그러면은 좋겠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어떤 아이는 계란 후라이를 다 익혀달라고 노른자까지 또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반숙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어른들이 같이 사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뭐 남들이 있다는 고부 갈등 같은 거는 없어요? 예, 다행히 그 어머님께서 정말 속이 너무 깊으셔서 저에 대한 험담을 보통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그 아들한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정신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저랑 같이 저희 남편 흉을 함께 봐주시는 분이에요. 네, 시누이와의 갈등도 없고. 잘 없는 편인 게 형님은 워낙 바쁘시고 딱 한 번 그 언성이 높았던 적이 있기는 해요. 기억에 남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 또한 뭘? 아이 때문에. 역시 육아 문제군요.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게 몇 년 전이라서 저희 그 큰아이랑 둘째 아이가 2층 침대에서 놀다가 저는 밖에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둘째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이고 2층 침대에서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큰아이가 2층 침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니 둘이 놀다가 밀었거나 아니면 떨어졌거나 해서 저는 당황하면서도 큰아이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질질 데리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씻길 겸 하면서 씻고 나서 혼을 내야지 하고 이야기를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 밖에서 그 장면 다 보시고 그분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하고 아이의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나의 영역인데 이 아이의 훈육은 내가 엄마니까 내 영역인데 약간 침범당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냐면은 밑에 이불이 깔려 있었으니까 유나가 떨어져도 그거는 크게 안 다쳤을 만한 다행인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이게 뭐가 다행이냐고 제가 좀 약간 큰 소리로 원성을 높였었던 일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저도 너무 부끄럽고 그 약간 좀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말을 내뱉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 정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절로 여러 어른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절로 좀 조심하게 되는군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에게. 그죠? 아무래도 저도 아이를 혼내거나 그렇게 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언성의 높이라든지 그렇죠.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좀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훨씬 바르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희의 바람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리현동 신대가족 이야기라는 책이 그 10식구가 함께 사는 이야기들을 담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리현동이 어디예요?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데 일산 신시가지 쪽은 아니고요. 이쪽 안쪽으로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예, 여기 지금 부제식으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가족 이렇게 쓰셨네. 예,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족 같이 살면서 늘 얘기하는 게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함께 살지만 각자 개인으로서도 행복해야 되고 함께도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가족 안에서 행복할 때 그 행복감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핵가족화돼 가고 심지어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대가족 한번 살아보세요. 권할만 합니까? 네. 뭐예요? 뭐 때문에? 아이가 어리다면 어릴수록 그 어렸을 때의 풍부한 정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할만 해요? 예, 권할만 하죠. 저는 아이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야, 우리 고모부는 키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잘하는 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역시 가족이 같이 살면서 아이들도 다양한 면들을 보고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예 애들이 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죠? 네. 아무래도 큰 아이는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딸이다 보니까 각방을 써야 될 시기가 하니까.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종의 목표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따로 또 가치의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 같이 사실 계획이군요. 예, 마음은 늘 가지고 있죠. 헤어질 생각은 없으신 거군요. 뭐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누님네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지금 제일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해드리세요, 부모님한테. 알겠습니다. 네, 세 가족 10식구가 함께 사는 그 훈훈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김지양, 유대희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